원영 왜 그래? 서울 물폭탄. 아유, 지금 뉴스를 보니까 막 엉망진창이네요, 그죠? 서울이 그냥 뭐 다 물바다가 돼버렸네요, 그죠? 아무쪼록 그 자동차도 그 좀 엄청나게 높게까지 그렇게 물이 차올랐는데 뭐 아무 대책이 없었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대책이 좀 미비하지 않았나. 이렇게 한꺼번에 물폭탄이 올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그죠? 뭐 흡사 과거에 그 울진에 산불 났을 때 불이 그렇게 오랫동안 불날 줄 알고 알았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 같이 누가 이렇게 물폭탄이 이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거라고는 아마 예상하지 못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문제는 이게 그냥 단순히 한두 번 어쩌다가 그러는 게 아닐 거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발생을 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가 이런 현상을 똑같이 겪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문제인 거죠. 과연 한국은 얼마나 이런 기상이변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나? 얼마나 하천 정비라든지 하수구 정비라든지 어떤 물탱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하고 있나? 대비를 하고 있나?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없었는데 갑자기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전에도 강남에 하수도관이 이렇게 막 분수대처럼 솟구쳐 오르는 일이 있었어요. 하수도 배관 공사가 잘못돼가지고 압력이 높아져가지고 위로 솟구쳐 오르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죠? 과거에도 있었죠. 그래서 돈을 들여가지고 정비도 하고 이렇게 고치기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또 돈도 들여서 공사도 하고 했는데 왜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그죠? 근데 좀 심할 정도로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물이 뭐 갑자기 그런 기습적인 폭우가 와서 물이 그렇게 쌓일 수 있는데 물이 왜 그렇게 많이 안 빠졌나? 왜 전혀 물이 빠지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 않았나? 그게 문제겠죠. 저는 첫 번째 원인으로는 그 쓰레기들이 그 배수관에 있는 이 그물망 같은 거, 쇳덩어리 그물 있지 않습니까? 위에 이렇게 막 찌끄러기 걸러내는 곳? 그곳을 나무 조각이나 쓰레기들이 막아버린 게 아닌가. 그래서 옛날에, 뭐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옛날에 아이디어를 냈던 게 있어요. 이렇게 약간 높게 하는 거. 물 빠지는 곳을 약간 높게 해가지고, 그렇게 쌓이지 않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나뭇가지가 물살에 그냥 쓸려 내려가게 만드는, 그런 걸 해야 되지 않냐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 하면, 이렇게 프라이팬처럼 밑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오목하게 이렇게 나가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튀김이고 통닭 튀기는 그런 그물망처럼 이렇게, 밑에 고여버리죠. 찌꺼기가 위에 고여버리죠. 프라이팬처럼.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물의 흐름을, 입구를 다 막아버리고, 그게 또, 그런 식으로 배수관이 있는 곳을 지나가버리고 없는 곳으로 흘러 들어가 버려서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장마철이, 우리가 장마철이 주기적으로 오지 않습니까? 보통 한 7, 8, 9월 달에 보통 장마가 많이 오는데, 그러면 언제 장마 올 때쯤 되면 배수관을 좀 정비를 하거나 청소를 해야 되지 않았나? 해야 됐었지 않았나? 근데 원래는 마침 선거하고 맞물리면서 인수인계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지시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배관 시설까지 정비를 아직까지는 다 이렇게 못 들여다본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요, 그죠? 수많은 재산 피해가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죠? 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과거에도 우면산 산사태라든지
강남 저지대 그 침수 사건이라든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조금씩 개선은 된 것 같아요. 개선은 됐는데, 그 조금씩 개선된 거 이상의 어떤 피해가 입으니까,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뭐, 윤석열 정부는 끝나고 나서 이제 비가 그치면, 뭐 서울, 뭐 전국으로 하면 더 좋고, 그죠? 서울 지역이라도 하천 정비라든지 어떤 물의 흐름 뭐 이런 걸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도시계획을 한번 다시 상하수도 도시계획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서울에 물폭탄이 떨어졌나?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하면 이런 게 가능한가? 이게 자연현상으로 보기에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해봤어요. 중국 기후 조작 가능성. 최근에, 중국하고, 반도체 때문에 좀 트러블이 있죠. 중국에서 반도체 만드는 업체들이 다 철수하고 더 이상 중국에 반도체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반도체 동맹을 최근에 결성을 했죠.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수요를 물론 중국에서도 아래 등급 반도체 만들겠죠. 그 전기차 돌아갈 수 있는 수준의 반도체는 중국도 아마 자체 기술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죠? 근데 하이엔드 기술이 없죠. 인공지능 반도체라든지 3나노라든지 그런 좀 최첨단의 어떤 하이엔드 반도체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버티겠죠. 당분간은 버티겠지만 앞으로는 힘들어지지 않을까? 자체적으로 3나노 기술을 확보하지 않는 한 앞으로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또 만약에 반도체나 CPU나 그래픽카드를 공급하지 않게 됩니다. 그 수요를 어디서 중국 자체적으로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지 않겠나? 중국이 아무래도 그런 메인급 기술이 하이엔드 기술이 없기 때문에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앞으로 미국 기업들이 하나둘씩 계속 철수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죠? 테슬라도 철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죠? AS 정도만 남겨놓고 철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중국은 인구가 많잖아요. 그죠? 구조조정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물론 중국이 공산당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커버는 되겠지만 전체적인 경제가 다 무너지면 중국도 힘들어지겠죠. 그죠? 어쨌든 잘 나가는 대기업들이 다 철수하게 되면 중국도 일자리가 없어져서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어느 정도는 버티겠지만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중국이 기후 조작을 한 게 아닌가. 구름이 흘러가는 방향이 되게 이상하게 흘러가죠. 이 정도 급의 어떤 물폭탄을 때릴 정도면 그 태풍이 어마어마하게 큰 태풍이 와야 되는데 태풍이 아닌데도 엄청나게 집중호우를 천천히 뿌리고 있어요. 그게 문제죠. 엄청나게 큰 집중호우를 천천히 뿌리고 있다는 거. 그죠? 그리고 서초구는 뿌리고 강남과 서초구가 이렇게 잠겨버렸다는 거. 물론 어떤 하수구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그쪽에 집중호우가 내렸다는 거. 그게 좀 문제가 되겠죠. 인위적으로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 만약에 저는 지금 제일 의심스러운 거는 중국하고 미국인데, 미국에 최근에, 어떤 그 하원 의장이 왔다 갔죠. 하원 의장이 왔다 갔는데, 뭐, 마중을 안내, 안 안내, 뭐 그런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죠? 그거에 대한 꼬장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기술이 있거든요. 제가 봤던 최근에 프로그램에 그 송원희 씨하고 이렇게 패널들이 나와서 음모론 이야기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구름이 흘러가지 않게 만드는 기술이 있대요. 구름에 인위적인 화학 물질을 첨가를 해서 구름이 흘러가지 않게 만드는, 그러니까 하늘에다가 이미 생성된 구름에 어떤 물질을 첨가해서
구름이 빠르게, 우리가 보통 구름이 자전에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서울 경기 쪽에서 속초 쪽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 흘러가는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거죠. 어떤 화학 물질을 첨가해서. 만약에 그걸 했다면, 딱 그 서울 근처, 그러니까 중국 앞바다에서 그 물질을 뿌린 구름이 이렇게 모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점점 모이겠죠. 그죠? 점점 모여가지고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천천히 이동을 하다가 지금 서울이 굉장히 뜨거우니까 서울 쪽에 와서 그 구름이 이제 그 비가 돼서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황해에서 데워진 수증기가 모여서 서울에 물폭탄을 내리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게 빠르게 지나가 버리면 그렇게 큰 물폭탄이 모이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지나가 버리면 조금씩 뿌리면서 지나가 버렸겠죠. 가벼웠으면. 그죠? 가벼웠으면 그냥 지구의 자연스러운 현상에 따라서 흘러가 버렸을 텐데 인위적으로 그 구름을 무겁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이게끔 솜사탕처럼 구름이 커지게끔 만든 거죠. 인위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게 아닌가. 근데 그게 또 그런 원인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기후 조작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인도양에서 태풍이 생성되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우리나라 황해에서도 생기는 게 아닌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동해에 있는, 황해에 있는, 서해에 있는 물이 바다가 뜨거워져서 수증기가 증발해서 태풍이 만들어지듯이, 인도양의 저쪽 적도 부분에서 태풍이 만들어지듯이, 그러니까 황해에서 그런 작용이 생기는 게 아닌가. 황해에서 태풍이 생성돼서 이 서울 쪽으로 이렇게 진로를 이동하는 게 아닌가. 그런 가능성도 좀 있다고 좀 보거든요. 어쨌든 자연스러운 기후 현상.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적도 부근에 생긴 사이클론과 같은 현상이 한국에도 서해에서 생긴다. 그거 하나. 자연스러운 어떤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생겼다. 그거 하나. 또 하나는 누군가가 기후 조작을 했을 가능성 하나. 전 이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그 기후 조작을 했으면 이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나 중국일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 보복이나 어떤 그 마중 안 나왔을 보복, 그 두 가지일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복귀하자마자 바로 터져버렸어요. 그죠? 누군가 선진국의 보복 가능성이 있다. 수십 년째 반복되는 인재. 지금 이게 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처음이 아니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런 현상이 처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물론 지구 온난화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했는 분야고, 여러 사람들이 걱정을 했던 분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했고, 또 시설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고, 공사도 했고, 준비도 했는데 이런 일이 터졌어요. 그죠? 뭔가 설계에 문제 있었을 가능성. 그죠? 강남의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배수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비협조적이지 않았나? 그죠? 설계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 그죠? 이 물을 제대로 못 만들게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죠? 근데 그럴 가능성도 좀 있고. 그렇다면 신축 아파트를 짓거나 완전히 막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 재건축 시설 바닥에는 이런 그 물폭탄이 왔을 때 저장할 수 있는 저장 탱크를 강제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어떤 법률 같은 걸 제정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그쪽에 물을 먼저 가두고 나서 천천히 이렇게 빼내는 그런 그 물 저장고 같은 그런 걸 만들라고 할 수 있겠죠. 의무적으로. 그죠?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물 저장고를 만들어라. 신축 아파트 단지는, 강남의 신축 아파트 단지는 물 저장고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앞으로 재개발을 하게 되면 그걸 법제화 시켜서 좀 피해를 줄여야 되지 않나. 그죠?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산에서도 그 바다, 부산, 인천, 요번에 인천에도 또 사고 났던데, 바다와 인접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는 물이 갑자기 그렇게 불어나면, 바닷물이 역류를 하는 그런 일이 있죠. 그래가지고 부산에서도 과거에 다리가 이렇게 해저터널 비슷한 곳에서, 이렇게 물이 가득 차가지고 차가 오고 가도 못하다가 사람이 사망했던 적이 있죠. 그것도 근본적인 대책, 구조적인 문제, 그 문제는 또 그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면 재발 방지를 위해서 또다시 수정하고 또다시 보완하고 또다시 수정 보완하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예산을 다른 데서 삭감을 쓸데없이 성인지 예산 같은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걸 이런 데다 사용을 해야 되지 않았나? 그게 맞지 않나? 그죠? 이게 보면 좀 안타까워. 예산을 좀 그렇게 많은 예산을 쓰면서도 왜 이런 거는 민주당 정권이 있을 때 하나도 정비를 하지 않았나? 그죠? 뭐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겠지만 왜 좀 공사할 때 좀 넉넉하게 하지 않나? 그죠? 지금 뭐 정권 바뀐 지 몇 달 안 됐는데 뭐 이걸 국민의힘의 책임이라고 보긴 힘들죠. 그동안에 뭐 공사라는 게 뭐 치트키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물 저장 탱커가 뚝딱 만들어지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 전에 미리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하고 미리 만들어 놨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미리 수정을 하는 게 그게 정상이죠. 그죠? 펌프 미작동 가능성. 지금 펌프가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어요. 그죠? 제가 뭐 뉴스에도 안 나오고 제가 정부 관계자는 아니니까. 펌프 미작동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펌프가 설치되어 있긴 한가? 그죠? 강남 같은 건 저지대라면서 과연 펌프가 설치되어 있긴 한가? 고성능 물 퍼내는 고성능 펌프 같은 게 있나? 과연 한번 묻고 싶고 모든 최악의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했어야 되지 않나? 그죠? 그렇게 저지대라고 뻔히 알면서 펌프 같은 것도 준비 안 했다면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지금 당장 돈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는 거, 펌프, 지금 당장 비 그치면 예산, 뭐, 얼마라도 예산 들여서 할 수 있는 거, 펌프, 작동시켜서 밖으로 물을 빼내는 거, 그죠? 다른 쪽으로 빼내든지, 아니면 하천으로 빼내는, 물이 고일 것 같은 곳에, 물이 고일 것 같은 곳에서 펌프로 인해서 일단 빼내는 거, 그죠? 뭐 그런 장치 같은 걸 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수위가, 일정 이상의 어떤 수위가, 차게 되면, 펌프가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강제로 빼내는 상습 침수 지역에 펌프를 설치를 해서 물을 강제로 빼내는, 그런 걸 어떤 연구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거는 펌프는 배관만 해도 되거든요. 펌프는 배관만 해도 되기 때문에, 지금 하수도관하고 연결해가지고 하면, 아니면 라인을 따로 만들든지, 그죠? 그렇게 싹 빨아들이면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그거겠죠?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는 펌프 설치하는 거, 어딘가에 고성능 펌프를 설치해서, 물을 쫙 빨아들이는 거, 그게 지금 가장, 할 수 있는, 돈 적게 들이면서 할 수 있는 거겠죠. 배관 설치만 하면 되니까, 그죠? 그리고 주기적으로 배관 청소를 좀 해야 되죠. 하수도관. 배수관의 청소를 주기적으로 좀 해야 되죠. 그죠? 언제쯤 대충 오는지 알잖아요. 그죠? 장마 오는 걸 알면 그에 따른 대비를 미리 청소를 주기적으로 그거를 일정 짜듯이, 만약에 6월달 정도 되면 장마 대비 배관 청소를 자동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정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이게 수해가 물폭탄이 오든 안 오든 배관 청소를 6월달 되면 그냥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그죠? 아니면 배관을 좀 크게 하든지, 그죠? 해저터널 펌프 고장 가능성. 요 전에 서울에 물폭탄이 터지기 전에 뉴스에서 제가 봤던
직전 뉴스가 뭐였냐면, 해저터널에 이렇게 시멘트에 물이 이렇게 젖어가지고, 물이 줄줄줄 흐르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수리하려고, 배관이 막혀서 펌프가 작동 안 돼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근데 이 펌프를 수리를 하기 힘들게 그렇게 만들어 놨대요. 바닥을 다 뜯어야지 배관을 볼 수 있는 그렇게 해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뉴스를 보면서, 아, 저거 어떡하지 이랬는데 바로 서울에 물폭탄이 터졌네요, 그죠? 아무튼 좀 안타깝고, 기후 조작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하자면, 여기 이렇게 구름이 있죠.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구름이 만들어지겠죠. 아주 큰 구름, 작은 구름, 뭐 이런 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보통 속도가 빠르면 빠르게 흘러가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기 전에 흘러가 버리겠죠. 다른 곳으로. 속도가 빠르게 되면, 가볍고 속도가 빠르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집중폭우를 흘리지 않고 흘러가 버리겠죠. 저쪽으로. 근데 구름이 좀 큰 구름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큰 구름이 생성이 됐는데 그 구름을 무겁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구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큰 구름에 이렇게 엉겨 붙겠죠. 그죠? 솜사탕처럼 이렇게 엉겨 붙겠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움직이긴 움직일 거예요. 그죠? 구름이 허공에 떠 있는 거니까. 움직이긴 움직이겠죠. 그냥 천천히 움직이겠죠. 그죠? 천천히 움직이면서 지금 서울같이 이렇게 뜨겁게 위로 이렇게 막 에어컨 틀어가지고 위로 열기가 확 상승하는 이런 지역을 딱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여기에 구름에 있는 비가 이렇게 쏟아지겠죠. 뭔가 만나게 되면. 그죠? 이산화탄소라든지 뭔가 만나게 되면 구름이 반응을 하면서, 아니면 산소라든지, 그죠? 그런 게 반응을 하면서 비처럼 쏟아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요. 구름이 가볍고 자연적인 현상으로 뭉치지 않고 솜사탕처럼, 약간 가벼운 솜사탕처럼 이렇게 흘러나가면 비를 뿌리면서 옆으로 조금씩 이동하면서 지금쯤이면 동해로 빠져나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비를 뿌리고 있죠. 그죠? 천천히 비를 계속 뿌리고 있죠. 그죠? 그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그러니까 오랫동안 구름이 정체되어서 쌓여서 구름이 솜사탕처럼 엄청나게 태풍급으로 커져가지고 바람은 없는데 지구 자전하는 힘에 의해서 옆으로 이동을 해서 비를 뿌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정도 급의 태풍이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인도양 같은 데서 동그랗게 생긴 태풍들이 이렇게 와서 빠르게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물론 비는 뿌리지만 속도가 빨라서 하루나 이틀이면 이렇게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서울의 강남에 물을 뿌리고 있는 이 구름대는 천천히 이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비를 계속 뿌리면서. 꼭 흡사 물폭탄처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어떤 화학적인 구름에다가 어떤 화학 물질을 첨가해서 구름이 계속 들러붙으면서 느리게 움직이게 만든 게 아닌가.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겠죠. 무거우니까. 가벼우면 하늘로 올라갈 텐데 무거우니까 밑으로 내려오면서 집중호우를 때리겠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위치가 위에서 물을 뿌리면 범위가 넓게 퍼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구름이 무거우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물을 뿌리게 되면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물을 뿌리겠죠. 그죠? 지금 구름의 위치가 하늘에서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 그죠? 지상에 몇 킬로,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구름에 비해서 높이가 낮은지 높은지, 그걸 확인해 보면 알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보기에 구름이 가까이에 보이는지, 저 하늘 위에서 비를 뿌리는 것처럼 보이는지. 근데 대체로 비를 뿌리는 구름은 물을 이렇게 먹어서 무겁기 때문에 보통 하늘 가까이에서 뿌리게 돼 있어요. 그죠? 아무튼, 이렇게 보면 그래 대충 짐작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옆에 강남 배수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어떤 강남 배수로 모형도예요. 그죠? 일단 1차적으로 강남 안쪽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게 배수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강남 안쪽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게 만들고, 그리고 강남에 강남에 물이 들어왔을 때 땅속으로 그 물이
빠질 수 있게끔 경사지게 만들어야 되는 어떤 배관과 큰 대형 배관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빠르게 물이 빠른 속도로 물이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설령 물이 오버돼서 넘친다 하더라도 물이 이렇게 계단같이, 그죠? 우리 그 댐 같은 거 물 방류할 때처럼 물 길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물 길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바닥에 그 배관에 자연스럽게 도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아무튼, 뭐, 우리 설계공학자, 뭐, 서울대,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시 설계,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배관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떤 해법을 찾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아예 안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뭔가 해놓긴 했는데, 그게, 적절하게 작동이 안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최선을 다해서 좀 고치는 게 낫지 않나. 고쳐야 되겠죠. 최선을 다해서. 그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 배수로 덮고 있는 뚜껑, 그 높이를 좀 올려야 되지 않나. 그죠? 그 높이를 좀 올려야 되지 않나. 한 5cm 정도 올려야 되지 않나. 그래 나뭇가지가 그 위를 안 덮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뭐 해드릴 수 있는 말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수재민들, 서울에 수재민이 생겼다고 하니까 좀 낯설긴 한데, 하여튼 수재민들, 용기 잃지 마시고, 지금 굉장히 다른 것도 코로나고 뭐 해가지고 되게 힘든데, 용기 잃지 마시고, 잘 되겠죠. 그죠? 아직 비가 저서에 좀 그쳐가고 있다고 하니까, 비 그치게 되면 본격적으로 아마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빨리 이렇게 다시 이렇게, 원상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실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마시고, 뭐 사망자도 다소 있던데, 아무튼 빠르게 정비를 해서, 뭐 추경이라도 해서라도, 뭐 돈이 있으면 안 해도 되지만, 추경을 해서라도 빨리 빠른 복구를 해서 많은 분들이 다시 추석 전에 정상적인 생활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